한반도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전남 고흥의 작은 어촌 마을. 2006년 늘 조용하던 마을이 전국에서 모여든 취재진과 학자들로 북적거렸다. 당시 문화재청장이었던 유홍준 씨도 한 걸음에 달려왔다. 생각지도 않은 별로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엄청난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발굴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든 것은 1600여 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한기의 무덤 때문이었다. 당시 호사품이었던 청동 거울을 비롯해 권력의 상징인 환두대도와 귀걸이 등의 장신구들까지 무덤은 귀한 유물들을 품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카메라 세례를 받은 건 금동 신발과 나란히 묻혀있던 금동관이었다. 정치적 지배력을 의미하기에 금동관은 백제 정치사를 푸는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고흥 길두리의 금동관은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7번째 금동관이다. 1600여 년 장구한 세월의 침묵을 깨고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 백제 금동관들. 7개 금동관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비로소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백제 지방 통치사의 비밀이 풀리고 있다. 기록이 많지 않던 시대, 고대인의 무덤은 그 무엇보다 생생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라남도 고흥군 길두리의 한 고분터인데요. 지금은 발굴이 모두 끝나고 흙을 다시 덮어놓은 상태라 얼핏 보면 시골의 작은 언덕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최고의 정치적 상징물인 금동관이 출토됐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백제 금동관은 이곳 고흥 길두리의 것을 포함해서 모두 7점인데요. 하나같이 모두가 백제의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과연 이 백제 금동관은 누가, 언제, 그리고 왜 썼던 걸까요? 지난 2월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고흥 길두리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선보여지는 자리다. 무려 5년여간의 오랜 복원 과정을 거쳐 제 모습을 찾은 유물들. 100여 점이 넘게 출토된 화살촉과 함께 일본풍의 갑옷과 투구도 온전한 모습이다. 앞에 장식 같은 경우는 지금 복원을 했는데 좀 그 흔적만 남아있어가지고 그냥 일부만 좀. 가장 까다로운 복원 작업을 거쳐 세상 밖으로 나온 건 금동관이다. 발견 당시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주인공이다. 정신이 번쩍 들죠. 사실 그런 유물들은 고고학자가 평생 한번 접하기도 어려운 그런 유물이기 때문에. 외진 마을이지만 비교적 큰 규모의 무덤이었다. 석실 천장엔 거대한 판석이 3개나 올려져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정석이 들려 있었다. 도굴의 흔적이었다. 발굴팀은 무덤의 구조라도 파악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발굴을 시작했다. 그런데 천정석을 열어보니 예상과 달리 무덤 바닥이 드러나 있지 않았다. 오케이. 도굴로 인해서 이 파진 범위를 정리를 해보니까 바닥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석실이 도굴이 되면 당연히 이제 바닥까지 다 이제 헤쳐지는데 바닥이 노출되지 않아서 조금 희망은 가졌죠.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하강을 해 들어갔는데
금동강, 금동신발 이제 중요한 유물들이 바로 그 밑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굴로 인해서 파헤친 데서 불과 한 5cm 정도? 그러니까 조금만 더 파 들어갔다면은 뭐 아마 그것들은 도굴되기 전에 아마 그 삽자루 끝에 다 깨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수습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 주변의 흙과 함께 퍼올렸다. 보존팀은 우선 금동관의 형태라도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흙 속에 숨겨져 있던 금동관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독특하게도 관은 고깔모자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장구한 세월의 무게를 금동관도 비껴가지는 못했다. 보시다시피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찌그러지고 뭐 이렇게 변형된 상태라서 이제 그것을 흙을 제거하고 하나하나 해체한 다음에 이제 그것의 원래 형태대로 다시 복원을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원형을 되살리기 위한 작업이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다행히 금동관의 기본 형태가 살아있는 데다 주변에서 수습한 파편들이 많아 복원 작업은 처음부터 기대를 모았다. 드디어 5년 만에 금동관은 제 모습을 찾았다. 고깔모자 형태의 관에 여러 장식이 덧대어져 있는데 특히 정수리 부분에 달려있는 장식이 눈길을 끌었다. 꽃갈처럼 생겼고 좌우 전후에 세움 장식이 들어가는 점, 그리고 금동관모의 정수리 부분에 꽃 봉우리 같은 형태의 장식이 있습니다. 그걸 수발형 장식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도 백제 금동관만의 특징이거든요. 그것은 백제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금동관이었다. 백제 금동관의 기본적인 형태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건 익산 입점리에서 출토된 금동관에 의해서였다.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작은 농촌 마을. 마을 뒷산에 수십여 개의 백제시대 고분들이 조성돼 있었다. 그중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한 무덤에서 한 개의 금동관이 나왔다. 1986년 당시 발굴을 맡았던 윤근일 씨가 발굴 현장을 다시 찾았다. 예, 여기가 그 금동관도 나오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토기들도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벌써 25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저기에 이제 그 나무가 있었어요. 밤나무가. 그 밤나무 옆에 이제 칡이 있어서 칡뿌리를 찾아서 들어가다가 보니까 석실 있는 연도 부위하고 석실 그 사이에 돌이 떨어져 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토기들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이제 그 학생의 이야기죠. 설 연휴가 시작되던 날이었다. 귀향길에 올랐다가 제보 전화를 받은 윤근일 씨는 설 연휴도 반납한 채 곧장 현장으로 달려왔다. 자동차 배터리로 불을 밝혀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발굴 사례가 희박했던 백제의 유물을 단 한 점이라도 더 찾아내겠다는 생각에 정성을 쏟았다. 익산군에 있는 백제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금동관과 금동모, 금동식리, 청자 고된 작업은 헛되지 않았다. 48점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